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 지 이제 2달이 지났거든요. 아직은 백신 효과를 말하기에는 살짝 이른 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예, 요양병원 같은 데서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분석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꼭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를 그냥 감으로만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또는 어디서 뚫려서 위중증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다.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최근에 분석 결과에 의하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확진자도 거의 안 나오고 있지만 또 상당히 위중증으로 빠지거나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최근의 결과에 의하면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또 종사자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접종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경증을 앓거나 또는 감염이 안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백신 보호 효과가 실제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마치 이스라엘처럼 한국 전체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이스라엘처럼 확진자 수도 적고 사망자 수도 적은, 그래서 다소 집단 면역의 일단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한국에서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언론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백신 효과가 이 군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향후에 전체 국가로 볼 때 백신 접종을 어떻게 속도감 있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아마 이제 이 질문 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노인 요양 보호시설에서도 지금 확진 환자가 나오고 맞아요. 있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확진 환자가 나왔다면은 백신 접종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 교수님께서도 아까 중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백신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속으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예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설사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증식이 안 되어서 금방 경증을 앓다가 자가 치유되는 상황, 그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상황, 이 두 가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확진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접종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의 9는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증을 가볍게 앓다가 완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백신 접종한 곳에서도, 백신 접종한 어르신 사이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네, 백신 효과가 없구나라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저분들이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예전이면 병원으로 실려가서 위중증 환자가 되어서 자칫 생명도 위태로울 뻔한 분들이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가볍게, 젊은 사람들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구나 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만 해도 위중증 환자가 24명이나 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위험군이 백신으로 보호가 되면 설사 백신으로 인해서 면역이 생기기 전이든 후든 살짝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의 숫자는 확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검사를 하면은 확진 판정으로 분류가 되어서 확진 환자 숫자에는 카운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백신을 접종한 후에는 굉장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위중증 환자가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4명이나 나왔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온 사례입니다. 최근에 거의 한 달 이내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온 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느냐? 제가 정확히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위중증 환자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나오신 분들이기보다는 제가 추정컨대는
지금 일반 사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긴 위중증 환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일부의 분들하고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 중에 접종이 안 되신 분들 중에서 고위험군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지적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2분기 말까지 정부가 1200만 명에게 접종을 하면서 제1순위가 지역사회에 계신 65세 이상 고령자들, 그 다음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또 특수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접종을 신속하게 해서 2분기 말까지 정말 1200만 명에게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되냐면 오늘 본 것과 같은 위중증의 24명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또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만은 이 사망자 숫자도 더 줄어들 가능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예상한 대로 6월 말까지 그러니까 2분기 말까지 우리가 충분한 속도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훨씬 안전한 국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백신 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일정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저는 좀 불만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찰들한테 접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뭐 빠른 시일 안에 이제 30세 이상의 이제 군인들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그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그 필수 인력 시설인 건 인정을 하면서도 그분들이 사실은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백신을 접종하기보다는 이제 그 물량을 한시라도 빨리 65세 이상의 지역사회 어르신들한테 빨리 접종하는 것에 좀 집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또 이제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면은 노인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비해서 이제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 사례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이제 가뜩이나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본 다음에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이상 반응까지 나타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더니 이상 반응 나타난다고 또 뭐 수용성이 좀 소셜 미디어라던가 아니면 이제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의 전체적인 수용성은 또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접종을 했을 때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분들보다는 접종을 했을 때 이익이 훨씬 더 크고 거기에다가 이상 반응 부작용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또 있는 분들에게 좀 접종을 빨리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필수 인력이지만 젊은 층인 군인, 경찰보다는 그 물량을 차라리 고위험군으로 돌리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것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 오기 전에 우리 다른 프로그램의 작가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한 70세 정도 되시는데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어머니가 고지혈증에 고혈압을 갖고 계시면서 아마도 당뇨병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혈전이 기본적으로 아주 잘 생겨서 다리 쪽에 혈전이 생겨서 2번 정도의 스텐트 시술을 하셨다고 하면서 백신 접종이 혈전과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으니까 걱정이 되신다면서 저한테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답을 해드렸거든요. 하나가 이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켰을 때 가장 위험한 군이 누구냐 하면은 고혈압, 심장병, 혈관질환, 당뇨병, 비만 이런 걸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은 혈관 질환을 기본적으로 앓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키면은 아주 쉽게 혈전을 만듭니다. 혈전을 만들게 되면은 거의 이분들은 상당히 중증으로 빠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 호흡부전, 숨을 못 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부전, 장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때 호흡부전이 생기는 것이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폐가 망가져서 또 하나는 폐 부근에 혈전이 생겨서 피가 잘 돌지 않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고위험군을
감염을 시킬 경우에는 거의 2명 중에 한 명이 위중증으로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초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런 증상이 보이면은 혈전과 관련해서 주치의에게 즉시 면담을 하라 그랬는데요. 하나는 백신 접종 부위 이외의 부위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피 혈류 흐름이 좋지 않은 증상을 느낄 때에는 당신 자신을 계속 혈전과 관련해서 보셨던 주치의를 찾아가시라. 그 말씀을 드렸고, 두통이 지나치게 오래 유지가 되면은 혹시 혈전일 수도 있으니까 찾아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어머니 연세가 70대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백신을 맞아도 혈전 부작용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제가 부연을 하면서 백신 접종이 일부의 위험, 과장된 일부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수천 배나 더 크기 때문에 무조건 차례가 되면은 백신 접종을 하시라고 강력히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분들,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되는 이분들이 먼저 접종이 돼서 보호가 된다고 하면은 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위중증으로나 사망의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체 국가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강 기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백신이 조금이라도 여분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초고위험군을 먼저 접종하고 거기에다가 더 여유가 있다. 이러면은 일제 활동성이 많아서 전파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그 물량을 돌리는 것이 좋다.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